이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수형자가 일단 문제인데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셔요,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한 번도 갔다 오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갔다 왔으면 잘 아실 텐데 용어가 낯설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십니다. 자, 그럼 이 수형자에 대해서는 3명이 있거든요. 3명이 있는데 먼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가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게 첫 번째 수형자고,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형자 3명이 이건데, 먼저 첫 번째 수형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 종료, 집행 면제라도 3년이 결격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금고라는 것은 마을 금고 같은 거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이거는 형법상 형의 일종이에요. 우리 형법의 규정을 보면 형의 종류가 9가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9가지가 최상의 형으로서 사형, 그리고 징역형이 있고요. 금고형이 있어요. 그리고 자격 상실형이 있고 자격 정지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형, 구류형, 구류, 그다음 과료형이 있고 과료, 몰수형이 있어요. 이게 형의 종류 9가지가 이겁니다. 그럼 위로 올라갈수록 세진다는 건 아시죠? 이렇게. 그럼 끊게 되면 금고 이상 실형 그랬으니까 끊게 되면 여기서 끊어요. 여기서 끊고 이 위로 맞았죠? 그럼 바로 결격이에요. 그래서 사형징역 금고로 받았다는 얘기인데, 사형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켰죠. 그러니까 이자는 결격을 잡을 일이 없어요. 사형 집행을 당했는데 결격을 잡을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금고 이상 실형 그러면 결국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로 결격입니다. 자, 그럼 제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는 필요가 없어요. 가볍게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사형제를 갖고 있는데 지금 10년 이상 사형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사형제 폐지국가로 일단 분류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수형이 원칙이고요. 군형법은 총살이 원칙이에요. 그렇게 돼 있고, 미국은 사형 집행 방법이 아주 다양하죠. 잘 아시는 전기의자, 가스, 약물, 교수, 총살 뭐 다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데 민간인한테 물론 총살할 일이 없습니다. 저쪽 애들 외에는. 자, 그래서 이제 사형은 일단은 제외. 근데 사형 대기수들이 현재 50명이 넘었거든요.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확정된 자는 모두 결격입니다. 현재 다 결격이고, 그 다음에 징역형, 금고형, 여기 구류형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는 교도소에 복역한다는 점은 똑같아요. 세 가지는. 근데 징역형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일을 합니다. 금고형은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금고형이 징역형보다는 조금 낮은 형이에요. 이게. 그래서 금고형은 주로 누가 받겠습니까? 이른바 지체가 높은 정치범, 사상범,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금고형을 많이 받아요. 우리 전 대통령들이 감옥에 있죠, 지금. 그들 징역형 받았게요? 금고형 받았게요? 징역형 받았어요. 징역형 받았습니다. 그럼 일을 해야 되죠? 풀뽑기락도 해야 되는데 발가락 아프다고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구류형은 징역 금고에서 기간만 짧아요. 물론 일을 안 하는데 하루 이상 29일까지가 구류형이에요. 그러면 징역 금고는 유기와 무기로 나눠지고 이거는 한 달 이상이 되는 겁니다. 1월 이상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구류 있잖아요. 이거 어렸을 때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박서방네 큰아들이 닭설이하다 걸려서 3일 구리 살고 왔대. 할머님들 그런 얘기 했었죠. 3일 구리 살고 왔대. 구리가 구류. 이게. 그래서 옛날에 닭설이는 안 받았어요. 시골에서 닭이 큰 재산이었기 때문에. 이게. 서리는 그냥 꿈만 몇 대 맞고 말았는데, 닭설이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절도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류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징역 금고는 한 달 이상인데, 유기와 무기로 구분하거든요. 무기는 물론 이제 종신형의 일종이고, 요 유기는 기한이 있다는 얘기인데, 징역 금고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 때릴 때, 유기징역 금고를 때릴 때 최고형은 50년까지 때릴 수 있어요. 원래 유기는요 25년까지였거든요. 근데 형법을 개정해갖고 50년까지 늘려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어린애들 듣게 못된 짓거리 한 놈들 있죠. 그놈들은 질이 아주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약취인해가지고
살인을 하게 되면, 살해를 하게 되면은 살인죄로 무기나 사형을 때려버릴 수 있어요. 근데 약취인해가지고 못된 짓거리만 한 거야. 그럼 애 평생을 망쳐놨는데 한 대충 10년 살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형법을 개정해갖고 유기에 대해서 50년까지 때릴 수 있게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2배로 늘려버렸죠. 그래가지고 그 기억나십니까? 그 동영상 유포한 놈 있죠? 걔가 43년 받았잖아. 예, 43년 받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유기를 43년 받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유기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상실 자격 정지는 그 자격을 정지시키는 건데 상실시키고요. 사형이나 무기가 확정됐잖아요. 그러면 사형 무기를 받으면 공무원이 되는 자격 같은 거를 영원히 상실시켜버려요. 이게 상실형이고, 자격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 기간 동안 자격을 정지시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공인인사 자격 정지도 있거든요. 공인인사 자격 정지하고 이 자격 정지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우리 공인인사 자격 정지는 시도지사가 6개월 법원에서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나가요. 6개월 법원에서. 근데 이거는 형의 일종이에요. 이건 판사가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에 해당하는 자격 정지는 없어요. 그래서 뭐 의료법, 의사들 만약에 수술하다가 과실로 사람을 사망케 했다. 그러면 의료법에는 이 자격 정지 형이 있어요. 그래갖고 뭐 의사 자격정지 뭐 7년 막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자격정지형이고, 그다음에 벌금과 과료 있죠. 이거는 이제 재산형의 일종인데 돈으로 내는 점은 둘이 똑같아요. 금액만 둘이 차이가 있는데 벌금은 5만 원 이상이에요.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과료형이 형법에도 일부 있지만 주로 경범죄 처벌법에 많이 있죠. 경범죄가 뭔지 알죠?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 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되는데 거기에 과료형들이 많이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과료와 과태료는 또 틀린 거예요. 과태료는 행정질서벌 일종이에요. 그래갖고 행정관청에서 주차위반 과태료 이렇게 나가는 거고, 이 과료는 판사가 때리는 형의 일종이에요. 이거는. 그다음 몰수, 범죄 제공된 물건이나 범죄에 인하 생긴 물건을 국가가 소유권 취득하는 행위예요.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로 제공된 금품 다 몰수예요. 필요적 몰수고, 도박죄 제공된 금품 전부 다 필요적 몰수입니다. 몰수할 수 없을 때는 추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대통령들이 뇌물로 걸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부 다 추징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형의 종류 9가지가 이거였고요. 우리와 관계 있는 것은 이제 징역금고형이다. 그럼 징역금고를 받았죠? 바로 결격이에요. 결격이고, 집행을 종료했다. 그럼 집행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집행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러면 집행을 끝냈습니다. 그래도 교화기한이 몇 년 필요하다? 3년이 필요해요. 3년 더 결격이에요. 이게. 그러면 집행을 종료하는 사유가 뭐가 있느냐? 바로 이거죠. 만기 석방, 만기 출소, 만기 출감. 다 같은 말인데. 그러면 집행을 종료를 했거든요. 그러면 야는 만기 석방이 됐다. 몇 년 더 결격이다? 3년이 더 결격입니다. 그러면 따져볼까요? 그러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자 갖고 한번 연습해 봅니다.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야는 격격기간이 1년, 2년, 3년. 복역하는 동안 격격이죠. 여기서 만기 출소를 했어요. 그러면 야는 1년, 2년, 3년. 다시 더 격격이에요. 그러니까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자는 총 격격기간이 몇 년? 6년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중간에 임시효로 석방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가석방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시법 시간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다 들어보거든요. 법에서 가짜는 전부 다 임시가짜예요. 그래서 임시효로 석방을 받는 건데, 가석방 제도는 호주에서 유래가 됐다고 그래요. 호주가 영국 범죄자들 풀어놓는 거에서 시작됐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유래가 된 건데, 범죄를 저질렀어요. 형이 확정이 됐는데 중간에 살다가 나오는 거죠. 이게 가석방이에요. 그래서 가석방을 받기 위해서는 유기받은 자는 자기가 받은 형의 3분의 1은 무조건 경과를 해야 돼요. 3분의 1은 무조건 살아야 되죠. 살고 3분의 1이 경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법무부에 있어요. 그래갖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야를 사회로 복귀시키거나 말 거냐 결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사회로 복귀시키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가석방 결정을 딱 하면 얘는 사회로 복귀가 됩니다. 그러면 남은 형기 있죠. 남은 형기가 가석방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가석방 감독을 받습니다. 전에는 가석방 감독관이 주로 경찰서장이었는데, 그래가지고 2주에 한 번씩 가석방 감독관한테 가고 그때는 확인도장을 찍었습니다.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장거리 여행 갈 때는 허가 같은 거 받아야 돼요. 허가.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가석방이 되면 가석방 기간 동안 결격이에요. 결격이고 요 기간 무사히 경과하면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봐요. 그럼 우리는 다시 몇 년? 3년 결격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따져봅니다. 야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2년을 복역을 했어요. 여기서 콩값이 무지하게 오르는 바람에 가석방이 된 거예요. 그럼 얘는 남은 형기가 몇 년? 1년이죠. 그럼 요 기간이 가석방 기간이에요. 요 기간이. 그래갖고 요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경과를 했잖아요. 요 기간 동안 범죄 저지렀죠. 그러면 다시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새로운 범죄까지 다 합해갖고 집행해버립니다. 다시. 그래서 이제 요 기간 무사히 경과했어. 그러면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해요. 그럼 다시 몇 년? 3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석방을 받는 자는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만기 출소한 자와 비교했을 때 총 결격 기간은 어때요? 같아요. 사회로 복귀된 시점에 어떻게 결격이 더 잡히냐. 요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감 잡혔죠? 자, 그 다음 이제 집행을 면제했대요. 그러면 교도소에 보역하는 걸 면제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집행면제 첫 번째 사유가 뭐냐? 바로 특별사면이에요. 특별사면 들어봤죠? 이게 특사예요, 특사. 광복절 특사, 3.1절 특사. 이건데 대통령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요, 기념일을 기해서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사람을 정해갖고 너 나가. 더 이상 집행 안 할 테니까. 이게 특별사면이에요. 그러면 특별사면을 받는 자는 집행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얘는 나머지 형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3년만 결격이에요. 집행이 면제됐으니까. 해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자가 2년을 복역한 상태에서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받았다. 그럼 야는 따질 필요 없이 몇 년만? 3년만 딱 결격이에요. 가석방과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은 비슷한데 완전히 틀린 제도가 있죠. 일반 사면이라고 있어요. 이 일반 사면도 대통령의 특권인데 일반 사면은요, 특별 사면과 달리 특별 사면은 사람을 정하여 사면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면은 죄를 정해요. 죄. 그래가지고 이 범죄에 해당하는 자는 일괄 다 사면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효과도 엄청나게 좋아요. 일반 사면이 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켜요. 없던 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100일째 되는 날 일반 사면을 했었어요, 원래. 근데 노무현 대통령부터 안 했죠. 그러니까 YS나 DA 시절에는 일반 사면 했습니다. 100일째 되는 날. 그때 기억나세요? 음주운전, 누적벌점, 무면허운전 다 사면했죠. 이게.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부터 안 한 이유가 그 후보 시절에, 야당 시절에 사면권 남용한다고 아주 비판을 엄청 했었어요. 그래갖고 당신이 대통령 되고 나서 못한 거지.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요. 운전을 영업으로 하는 분들 있죠. 운전을 업으로 하는 분들은 누적벌점이라든가 이거 다 말소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 사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권까지 가미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은 복권을 시켜버리는 거지. 그러면 일반 사면하고 효과가 똑같아집니다. 그럼 일반 사면은 형 선고율을 상실시켰는데 이건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음주운전하다가 면허를 취소당했어요. 일반 사면 됐잖아요. 그럼 없던 일로 했다고 그랬죠. 다음날 바로 시험 볼 수 있어요. 근데 시험장에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면서 차 끌고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경찰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농담 아니에요. 그 경찰관이요, 저렇게 특별사면하면서 복권까지 가미시켰잖아요. 그러면 경찰관들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전면허 시험 보러 오는데 차 끌고 온 거야. 다시 바꾸지.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일반 사면제도예요. 그럼 우리 결격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일반 사면을 받은 자는 없던 일로 했죠. 그러니까 즉시 결격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즉시. 특별 사면하고 확실한 차이가 있죠? 그럼 특별 사면이 좋은 것 같아요? 일반 사면이 좋은 것 같아요? 일반 사면이 훨씬 좋은 거예요. 특별 사면보다 일반 사면이 훨씬 좋은 겁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게 훨씬 힘든 거죠. 특별히 사는 것보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게 용어가 낯설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요. 다행히 시험에서는 16회를 마지막으로 이거 안 내고 있어요. 다행히. 조문대로 내고 있죠. 그냥. 집행을 종료했거나 면제했다. 몇 년? 3년 결격이에요. 그렇게만 이해해 주고. 자, 그럼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집행유예입니다. 그럼 집행유예가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지금 듣고 있는데 집행유예하고 벌금을 무지하게 잘 물어봐요. 그러면 이 집행이란 말은 교도소에 복역하는 걸로 이해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집행유예 제도는 그겁니다. 교도소에 복역하는 거를 유예시킨 거예요, 그냥. 그러면 집행유예 받은 자는 바로 풀려납니다. 그래서 풀려나는데 집행유예 제도는 어떤 제도냐? 이 제도예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판사가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해요. 피고인 정상을 참작을 해서 형을 일단 선고해놔요. 선고해놓고 이 선고한 형의 집행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예를 시켜주고 이 유예기간이 무사히 경과됐잖아요. 그러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예요. 없던 일을 해버려야 된다.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민사재판에서는 원고 피고가 있죠. 형사재판은 원고 피고가 없죠. 검사가 원고예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있는데 이 피고인은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자를 얘기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피의자, 용의자, 피고인 뭐 이거 다 말씀드릴까 있을지 모르겠는데 피고인은 정확하게 검사에 기소된 자를 얘기합니다. 그럼 판사가 피고인에 대해서 형을 선고할 때는 모든 정황을 다 고려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왜 범죄를 저지르는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범죄를 계획적으로 했는지 우발적으로 했는지, 또 범죄 후에 피해자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모든 정황을 다 고려했더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때릴 때가 됐는데 야를 콩밥을 먹여갖고 전과자를 만들어버리면 영원히 사회에 나고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상을 참작해서 형을 선고를 일단 해놔요. 해놓고 그 집행만 최고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예를 시켜요. 그러니까 유예기간이 딱 정해지거든요. 정해지고 이 기간을 무사히 경과를 했다. 그러면 없던 일로 해버린 제도예요. 그래서 선고가 어떻게 나가냐면 이렇게 나가요. 예를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게 그 뜻이에요. 너 징역 2년에 콩밥을 내가 먹여야 되겠지만 내가 정상을 참작해서 4년 동안은 유예를 할 테니까 나가 사고치지 말아라 이 얘기죠.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만약에 범죄를 안 저지르고 무사히 지났잖아요. 없던 일로 해버리는 거죠. 근데 요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요거 선고해놓은 거 있죠. 이거하고 새로운 범죄 있죠. 합쳐가지고 다 집행해버려요. 다시. 그래서 이게 집행유예다. 그래서 우리는 결격이 어떻게 되느냐. 요 기간 지나면 없던 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결격은 집행유예 기간만 딱 잡히는 거예요. 왜 여기에 플러스 3년 안 하는지 아시겠죠? 유예기간 끝나면 없던 일로 한다라고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집행유예는 유예기간만 딱 결격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요즘 그 집행유예 선고 나갈 때는요, 그 사회봉사명령이 항상 같이 나가요.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150시간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연예인들 프로포폴로 걸려갖고 집행유예 떨어졌잖아요. 그럼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사회봉사명령 외에도 사회수강명령이 같이 떨어져요. 사회수강명령이 뭐냐면 가서 정신교육 좀 받아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떨어집니다. 이게 집행유예예요. 우리가 운전을 많이 하죠. 운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과실 사고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람을 사망케 했다. 그러면 이 정도 떨어져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정도 떨어집니다. 이게 요즘은 음주운전 있죠? 음주운전도 실형 사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음주운전도 이게 그래서 어쨌든 집행유예 제도가 이 제도였습니다. 자, 그 다음 수형자 마지막 이 법에 위반했어요. 이 법은 무슨 법?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했어요.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이 결격이에요. 자, 그럼 주의할 점이 뭐냐? 지금 벌금형에 대해서는 이 법이냐 타 법이냐 따졌죠? 그럼 우리 법 위반 벌금 300 이상해야 돼요? 그러면 형법을 위반하여 만약에 벌금 300 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결격이 아니에요. 우리 법 위반이어야 돼요. 나아가 벌금형에 대해서는 이 법에 위반하기 때문에 폭행으로 벌금을 냈다든가 음주운전하다가 벌금 냈어요. 그럼 결격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일단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수용자 3명을 다 봤습니다. 그래갖고 집행유예 벌금 이것을 주의를 해 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정리 차원에서 만약에 건축법을 위반했거든요. 건축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자예요. 야, 결격이 아니에요. 건축법 위반하여 징역 1년 선고받은 자. 결격입니까? 아닙니까? 결격이죠. 도리도리가 아니고 끄덕끄덕입니다. 징역 받았잖아요, 지금. 징역이나 집행유예는요, 법을 안 따져요. 벌금형에 대해서만 우리 법이냐 타 법이냐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징역 받았는데 결격이죠, 당연히. 그래서 야는 건축법 1년 받았습니다. 총 결격이 몇 년이에요? 4년이 되는 거죠.
1년 복용하는